TV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좀 이력이 남다르시고 자신이 비메이커로 지칭하면서 정법 시대와 홍익 사상을 지금 전국에 확산시키고 계시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계시는 진정 선생님과 특별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진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에 건강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편하게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TV 서울에 생중계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우리 이제 먼저 1천만 서울 시민을 대변하는 TV 서울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난 그 인사할 줄 모르는데 난 인사를 할 줄 모르고 묻는 것만 내다와.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바로 이어서 우리 진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저는 이제 비메이커를 주장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메이커, 비메이커 짝퉁은 들어봤어도 뭐 인간을 상대로 비메이커다 이런 말은 별로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법 시대와 이제 홍익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홍익 사상을 내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홍익 인간은 우리가 5,000년 역사 동안에 조상님들이 전부 다 홍익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온 시대를 5,000년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자손들을 계속 배양시키고 질량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5,000년 동안 갇혀가지고 이 한반도의 5,000년 역사를 아주 그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생산한 거죠. 우리 지금 전후 1세대 우리를 생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홍익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홍익 인간들이 성장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이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성장을 시켜놔놓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깨라는 거죠. 너희들이 홍익 인간인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에 빛나게 지금 살아야 될 때가 됐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들이 다 갖춘 상태인데 이 갖춘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잣대를 잘못 빼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갖춘 것이 돈 많이 벌었다 갖춘 게 아니고 사람 질을 갖추었다 이 말이야. 사람 질을 갖추었는데 이 질량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성장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 인간임에 홍익 인간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된다. 이게 시작이 돼요. 현재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홍익 인간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홍익 인간들로 성장되어 있으면서 홍익 인간 행위를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지식인들이 지식을 갖추어 놔놓고 지식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류의 지식인들이 지금 생산됐는데 이 사람들이 빛이 안 난다 이거죠. 이 사회도 빛이 안 나고 요 무지랭이 백성들한테도 지식인들이 빛이 안 나요. 이제 언젠가는 빛 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전부 다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빛이 안 나면 우리는 엄청나게 이 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제 빛이 나야 되고, 그래 우리가 다 성장을 한 게 맞다면 우리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려고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다 성장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봐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행한다면 엄청나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고 보니까 전부 다 쫓는 방법이 다 틀린 거죠. 그럼 백성들은 이때까지 지식인도 키워놓고 이 나라의 힘도 키워놔놓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 지식인들이 뭔가를 못 해주니까 헤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지죠,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우리 최고의 지식인들이 홍익 인간이 완성되면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최고의 지식인들이 대회 놔놓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 이제부터 벌어지죠.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빔메이커가 될 수도 있죠. 아직 이제 뭐 맞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미 지금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빔메이커니까. 아니 이분들은 이 나라의 메이커는 되죠. 예. 인류에 나가면 비메이커입니다. 이게 나가. 인류에 너희들이 필요한 일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올림픽 하면 올림픽이 메이커지 우리 국민은 이제 이 선배들도 비메이커고 다 비메이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튼 진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1년 생활, 뭐 인터넷에도 저도 많이 이제 자료를 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보내셨고 그리고 17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현재는 뭐 TV에서도 그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아주 거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잘 먹고 그러나 그때 시절에는 굉장히 아마 힘드셨을 텐데 또 어린 나이에 이렇게 17년 동안 산속에서 이제 홀로 수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 뭐 도피성인지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단절된 하여튼 파란만장한 생활을 해오셨는데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피죠. 도피인데 원래 산속에 들어가는 건 100% 도피로 들어갑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지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들어간다. 나는 산에 죽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죽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죽으로 들어갈 때 내가 잘나서 죽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하고 손발 맞춰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세상에 내가 못 살겠다. 나 죽으로 들어갔는데 죽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를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못난 사람이지. 세상을 피해서 도망만 안 하고 네가 해결을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탓을 했지 않느냐. 내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 놓고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데 입고 들어간 채로 무릎을 딱 꿇어서 거기서부터 안 나온 거죠. 안 나왔는데 내가 100일만 늦게 죽어보겠다 이러고 무릎을 꿇은 것이 그때부터 산에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새 무릎을 꿇었고 100일 후에는 이제 진짜로 내 모습을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진짜 내 자신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년을 내가 더 연장을 했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연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날짜도 없이 그냥 산에서 자신을 닦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던 거지 쓰레기 주면서 계속 자신만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얼굴을 나는 못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좋은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고 산에 있으면 참 음식 좋은 거 많이 올라옵니다. 17년 동안은 항상 혼자 계셨습니다. 혼자 있었죠. 뭐 여성들이 왔다 가거나 참 이제 그는 우리가 이게 산에서 이렇게 이 살다가 보면 또 그게 사는 방법대로 우리는 또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은 채로 들어가고 17년 만에 입은 채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게 뭐 산바위에다가 뭐 그때는 뭐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갖춰지지를 않았죠.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뭐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이제 사회를 둘러보면서 거러지가 산에서 나와서 이제 둘러보는 세상이 17년 계시다가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여기 나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게 이제 조금 말하면 좀 이상하죠 이게. 그렇게 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권유가 있어서 나오셨나요? 그런 게 있죠. 이제는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 없죠.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산에 있는데 우리가 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자연하고 이제 소통을 하죠. 소통을 할 때 하도 밖에 한번 나가서 둘러보고 오라고 하니까 그걸 조금 미루다가 이제 결국 나오게 된 거죠. 나와서
대한민국 산천과 명산과 영산을 살피기 시작을 하고 이래서 나왔다가 겨울에 공부 끝나고 나면 봄에 잠깐 나왔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나왔다가 둘러보고 또 들어오고 이제 겨울에 공부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한번 돌아보고 나오고 이건 이제 한 3년 하기 시작을 했죠.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저도 의아했습니다. 강의를 도대체 17년간 산에서 계시다 오신 분이 어떤 강의를 하실까?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언론사에서도 뭐 아카데미를 우선 우리 여기 TV 서울 아카데미 나재희 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지금 TV 서울에 아까 방금 문자가 왔는데 한 4,000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생방송을.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진정 선생님께서 정말 이 어지러운 국가에 큰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노력해야죠. 이제. 현재 그 스타일이 좀 독특하시잖아요. 만약에 밤에 어디서 뵈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이제 그 많은 그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인이신가 아니면 혹시 특정 종교를 갖고 계시는가 어떤 뭐 종파에 소속되어 있으시면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사람은 전혀 이게 종파, 종교, 신앙 이런 거는 전혀 안 가지고 온 사람이고 그냥 산에 일반인이 산에 들어가서 죽으러 들어간다가 나는 무릎 꿇고 쓰레기 줍에서 내 자신을 공부한 사람이지. 이게 우리가 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 이런 것들은 나는 내 자신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이 자연을 알았고 도가 무엇인 줄 알았고 전부 다 풀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했는데 우리 도인이가 하면 우리 지금 이 홍익 인간들이 도인입니다. 지식을 다 갖춘 도인이거든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 텔레파시를 받아갖고 안다, 또 뭔가를 예언을 한다, 또 누구 쪽집게 같이 알아맞춘다. 이거는 전바치지, 그건 도인이 아니고, 그거는 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갖추어야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익 인간들은 신지식인들이고, 이분들이 도인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될 분들인데 아직 여기서 무언가가 이렇게 질량이 아직 밀도가 안 생기가지고 이게 안 터지고 있는 거죠. 지식은 다 갖췄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회에 힘을 못 쓰는 거거든. 갖추는 것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정지하고 있는 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여기 이제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라는 그 자체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무식할 때 도인이라 할 때 하고 지식을 갖춘 사회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도인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미래 우리 후손들도 뭐 시험만 기르면 도인인가, 저쪽 정치면 도인인가, 아는 척하고 조금 그럴듯하면 도인인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지식인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아주 뭐 오늘 저녁에 일이 잘못되면은 지금 국회가 뒤집어질 정도로 지금 복잡하게 흐름이 지금 있습니다. 뭐 교통도 그렇고 뭐 경찰 차 시위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잘못 검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 당 대표 시절인가요? 그때 선생님께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이제 예측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박근혜호가 끝까지 순항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폭발을 만나서 아마 큰 풍파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좌초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뭐 혹시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언한 게 아니고
그때 내한테 물었어. 물어서 답변을 했습니까? 12년도에 나한테 묻길래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놨죠. 박근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문재인이 또 안철수도 전부 다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풀어준기 전부 다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죠. 저희가 유튜브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근데 비밀크니까 안 보더라고. 접촉을 이제 앞으로는 또 볼 겁니다. 요새 엄청나게 보더라고. 그걸. 이거를 예언을 하신 분은 물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와서는 그 접촉했다는 분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당선만 예측을 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잘못될 것까지 이미 어떻게 된다라고 다 이야기해놨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상에 지금 뜨겁게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오늘 이따가 잠시 후 3시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이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빠르면 4시 반, 5시 정도면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역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런 결과를 혹시 뭐 선생님이 예측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보다 지금 우리 예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니까, 예. 우리 지금 이 국민들이 전부 다 거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이 빗나가는 거는 어떤 쪽에 치우쳐 있으면 예측이 빗나가는 거죠.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벌써 예측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고 있는데, 선뜻 말을 못 하는 거죠. 그게, 탄핵은 일어나게 돼가 있었고, 탄핵은 또 합니다.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탄핵을 벌써 한번 연습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또 탄핵이 안 될 거냐? 됩니다. 탄핵이 통과됩니다. 이거 무조건 통과되는데. 통과되는데 확실하는데, 가령 뭐, 어느 정도 이 표가, 가결표 어느 정도 나오고. 제법 나오죠. 230 이상 나올 겁니다. 230점 이상. 그게, 이 탄핵은 통과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치인들이 지금 탄핵에만 내리 붙어 갖고 있는 거지, 그 후에 뭐를 할 건가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도 지금 짜놓은 게 없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탄핵을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도고 무슨 방송이고 이런 데서 이런 것만 집중해 주니까 이러고 있지. 결국 국민을 무엇을 가리키며 무엇을 이끌어주며 무엇을 우리가 도모해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잡을 건가,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걱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230석이 적중하면 올해 이제 내일 우리 선생님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다 효과적인 거를 아침에 TV에 보니까 뭐 183석에서 190석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통과될 거라고 하는데, 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 명단을 이제 오늘 부결을 시키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 휴대폰 번호를. 그래서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러기 때문에 또 눈치 보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탄핵은 저도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몇 프로가 탄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차기 전국도 또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 17년 동안 산에서 오래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제 정세나 이런 국내 정세, 이런 모든 정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지. 나는 전문이 아니고 평가도 어떻게 하실 수 있고. 깨끗하니까 보이는 거죠. 깨끗해도 뭘 알아야. 내한테 뭐를 물으면, 나는 내한테 뭘 물으면 묻는 사람을 알고 이 시국을 아는 거죠. 우리가 탁하면 말이죠. 내한테 물을 때 내한테 치우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가진 게 지식 안에 묶여가 있어요. 이게 상식이라고 하는데, 상식 속에 틀 안에 묶여가 있으면 여기서 벗어날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성장을 하고 나면 세상을 전부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를 포인트를 딱 잡으면 여기에 대해서 막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또
뭐 산에서 17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고생 안 했어. 아니 혹시라도 이 뭐 율법전서나 모든 이런 그 전문 서적을 가지고 공부만 하셨는지 그런 궁금도 들어요. 나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에요. 말씀을 누가 믿지를 않습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믿어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책을 놓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거죠. 놓았는데, 사회에 나왔어도 나는 내가, 4살 때 고아로 나는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책을 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거를 진짜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그 알던 것도 잃어버리던가. 나중에 걸 배운다고 내가 영두산공원에서 시몬 팔면서 그 아저씨들이 신문을 사면 이거 한 잔씩 물어갖고 다시 배운 사람이에요. IMF보다도 더 힘든 현재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뭐 대기업, 뭐 오는 것도 그렇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다 할 것 없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국도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난국을 혹시 뭐 타파할 만한 뭐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다 있죠. 자, 이 앞으로 어떻게 누구하고 풀어서 어떻게 지금 사회에다 좀 내줄까 이게 이제 문제지. 대한민국은 우리가 성장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장을 했으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성장한 것밖에 못 한 거죠. 성장을 했는데 이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를 다 우리가 기본적인 대한민국이 갖출 경제 요걸 다 갖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인들이 지식을 기본적으로 다 갖추었고 사회 어떠한 우리가 뭐 재주를 갖출 걸 다 갖추었고 요것이 성장기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다 갖추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표류하는 게 지금 15년, 20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인류가 우리를 돕습니다. 어떤 식으로 누가 우리한테 뭔가를 안 가르쳐주고 빼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와가 또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한테 다 이렇게 인류가 우리한테 좀 내 기분이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다 갖추고 나놓고는 인류가 전부 다 손을 뺍니다. 너가 알아서 하고 이제 너도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하라고 손을 딱 뺐는데 여기 지금 15년, 20년 가는데 이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질량이 큰 사람들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우리를 키우면 됩니다. 인류 기운을 불러들여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키워서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빛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인류 사회를 전부 다 점검을 할 정도는 다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고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무언가를 더 뭐 이렇게 이게 방편으로 해갖고 전부 다 들락거리면서 왜 나갔는지 왜 들어왔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인류 사회 살피러 나간 겁니다. 우리는 여행한다고 나가는 그 자체도 너희들은 여행할 아직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인류 문호를 처음 여는 민족이에요. 5천년 동안에. 근데 우리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처음 여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썩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갈 때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는 문이 다 열렸는데, 이게 나가가지고 전부 다 암행을 하고 국제사회를 알고 들어오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왜 나가는지도 몰라가 여행 간다고 나가가지고 맨 공발바닥이나 사먹고 코브라 눈깔이나 빼먹고 이러고 왔단 말이죠. 그러고 뭐 꽝에 가갖고 햇빛이 좋대나 떡 누버가 있고 뭐 이러다가 왔다 그러고 뭔가 무슨 좋은 걸 한 잔 못 되나 뭐 리조또를 못 되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요. 인류 사회를 모르면 인류 사회를 위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인류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만 우리는 빛나는 민족이에요. 이제부터 이게 5천년 한을 이게 묻혀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에 필요한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설계는 할 시간을 하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내한테도 끌어내보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서 이걸 끌어내면 같이 하면 됩니다. 소질은 다 갖춰놓고 지식은 다 갖춰놓고 세계 무대는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인류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 이게 설계하는 이런 기획을 못 짜는 거죠. 이거 내가 다 지금 알려줘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지금 변화 시기에 앉아갖고 변화를 못 하고 있으면 엄청난 이게 어려움을 지금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도 조직이 다 컸고, 이게 나라도 조직이 다 만들어졌고, 이게 종교도 조직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 3대 축이 조직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두들이 맞는 것은 나라의 조직을 다 키워줬는데 이건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희생 속에서 큰 겁니다. 다 컸으면 나라가 뭔가를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라고 있으면서 15년, 20년 가니까 다 두들이 맞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건을 베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 실력이 있나 없나 지금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전부 다 점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문제판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인은 뭘 하고 있는가? 이 전부 다 지금부터 다 끌어내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자격이 없으면 다 끌어내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종교는 이때가 성장인 것밖에 없지, 종교가 한 일은 세상에 한 개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끌어내는 세상이니까 5만 개 이제 다 불치 나오죠. 요럴 때 지금 우리 지식인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지식인 중에서도 왜 우리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잖아요. 여자들 지식인이 뭘 하는가? 지금 이거 궁금하죠, 이게. 이 안에 혹시 여기 방청석에 그럴만한 이것도 있죠. 여기 있죠. 몇 분이나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하네. 전부 다 빛나야 될 사람들이 빛을 못 내고 있어요. 빛나면 백성들한테 존경받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즐거움은 세상에 안 왔어요. 이제 진짜로 지식인들이 즐거워야 되는 세상. 그러면 백성들이 웃습니다. 존경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영광이거든요. 응? 지식인들은 백성들한테 존경받아야 돼요.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끝난 거거든요. 이런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거는 길을 인자부터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해되게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하여튼 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전국을 좀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많은 그런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문제인데 걸음마당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뭐 청문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무슨 자료 긁어다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하는데 그렇게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 놓고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핵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뭐 청와대 핵심부들은 다 프로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뭔가 캐내려면은 그만큼 뛰어야 되는데 핵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정치판이 지금 좀 많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쓴소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쓴소리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뭐 쓴소리 하면 지금 내가 두드리 맞지 못해요. 같이 한번 해좀 해보죠. 요거 말하면 참 내가 진짜 혼날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의원 공부를 하고는 있어도 국회의원이 없다라는 거죠.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 자리를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리에서 지금 뭔가를 할 게 없어갖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들 보고 우리가 정치인이라 그럽니다.
정치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인류의 정치인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무식한 것들이 정치한다? 세상에 그런 법칙이 어디에요? 인류는 지금 이제 선천시대가 끝나고 후천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인류의 선천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지식인들이 다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운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벌써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와갖고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사회는 이때까지 진화하면서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이걸 공부하고 온 사회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왜? 다 지식 사회니까.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 기업인도 지도자들이 새로 나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좀 더 좋아지겠습니다. 그게 정치인은 지금 이때까지 자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자리 다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공직이라든지 지금 회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위에 뭐라 그러나 임원 자리들이 있잖아요. 자리들이 다 만들어져야지 이게 조직이 완비되는 거거든요. 자리만 완비됐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빛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도 종교 조직은 있어야 되고 이런 자리는 다 마련돼 갖고 그 자리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련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기회 중에 기회를 지금 얻을 수 있는 때죠. 네 자리에서 네 일을 해라. 이러면 빛난다. 요건데 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게 내 일인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아는 인성 공부가 필요하다. 내 자신이 누군지는 알고 이 사회 지금 어떤 이 선에서 지금 내가 앉아 있는지는 알고 무엇을 해야 돼, 어떤 질량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량이 높은 사람이 질량이 떨어진 일을 하면서 일을 했다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질량이 크다면 큰 데서 할 일을 해야지 네 할 일을 한 것이지. 질량이 작은 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할 일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닌 거죠. 산에서 17년 동안 계시면서 혹시 뭐 무섭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까? 무서움이 있었다든지 혹시 아까 죽음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무슨 죽음을 맞이 산신령을 만났다든지 산신 만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신 만나는 거는 무섭지도 안 하고 뭐 저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또 왔네. 근데 내가 처음에 산신을 만날 때 이제 모양 이제 이게 형태로 나올 때 만나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 이게 형태로 나올 때 이 영혼들이거든요. 산신도 모든 신들도 다 영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영혼 귀신이죠. 이게 인간으로 살다가 간 양반들이 전부 다 영혼으로 해갖고 어떤 위치에 자기 일을 하는 차원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하는 거죠. 근데 산신을 나는 처음 만날 때 무섭지를 안 해봤던 게 언제 보게 저 아저씨들이 오더라니까. 산신인지 몰란 거죠. 그리고 나는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줍고 거르지도 있고 저거는 웃고도 있고 막 그러는데 밤에 와가지고 어떨 때 보면 저끼리 앉아가지고 뭐 토론하는 것처럼 하고는 또 웃고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날 쳐다보고 웃어서 하니까 저 아저씨들 지금 왜 왔는고 이게 이제 벌써 한 2, 3년 지난 동안에 이 얼마나 밀어냈으면 그게 산신인지도 몰랐어요. 뭐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젊은 할배도 있고 뭐 네, 그런 사람들 그 신령을 보고도 무섭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은 아니신가요? 나는 쓰레기 줍고 내 자신 엄청난 내 자신의 지금 부끄러움을 알고 무릎을 꿇은 주제이기 때문에 뭐를 판단을 한다는 자체를 안 했습니다. 사람이 내 앞에 와도 판단을 안 했고 어떤 한계에 와도 판단을 안 했고 어떤 신들이 출몰을 해도 그걸 판단하려고 들지도 안 했고 그런 자체도 밖에서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한 3년을 지났다 보면 귀신을 만났는데 귀신인지 몰랐다니까. 따라오는데. 왜 무당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산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귀신들이 이제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자기네들하고 그래서 그냥 도급으로 취급을 하니까 산에 나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쓰레기줌에서 그러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 폭포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산에 계실 때도 그렇게 헤어스타일이나 전문이 아니죠. 그냥 그러지죠. 뭐 다듬은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빨래핀으로 머리 감은 적도 없으니까 머리에 뭐 문질고 그냥 막 마르면 그만이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속칭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도인처럼 이렇게 하여튼 보이거든요. 뭔가 좀 하여튼 예사롭지가 않고 사람을 보면은 대화를 안 해도 그 사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뭔가 좀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다 알죠. 그거는 영적인 거는 당신도 영적인 영이 있고 나도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은 대충 다 이렇게 압니까? 다 알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 눈 감고 있는데 걸음걸이만 걸어도 그 사람 걸음걸이 속에서 그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뭐 얼굴만 딱 쳐다보면 얼굴에 다 써놨다더라. 어젯밤에 뭐 엉뚱한 생각해갖고 창피한 일 한 것도 얼굴에 써놨거든요. 이게. 색깔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만 딱 쳐다봐도 나오고. 사람 말을 나눠보면 그 떨림 속에서 이는 지금 어떠한 것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 사람 이제 자연에서 이제 내 자신과 자연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 지나다니며 말하는 것도 나도 알게 모르게 다 흡수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저 사람에 대해서 싹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다 능력이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다른 거에 신경 쓰니까 이 능력을 못 살리는 거죠. 이게 사람이 신입니다, 원래가. 국정농단 최순실 박근혜 사건, 대통령 사건은 위에서 좀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위에서는 아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 알았죠. 나와서 박근혜 를 만나면서 아직은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해주시죠. 아니 아직 뭐 대통령이라서 아니라서가 아니고 그게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 내가 만날 때 대통령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났습니다. 국회 이게 그 사무실에서 국회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 번은 내가 찾아오라고. 내가 부탁하듯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때 들어가면서 내가 좀 벗었죠. 국회 들어가려고. 그러죠. 어디 보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되면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날 찾아오셔. 요번에 그때 당 총재 되기 전이고 총재하려고 막 그럴 때거든. 그래서 그 총재는 요번에 무조건 되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총재 되고 나서 조금 안정되거든 날 한번 분명히 찾아오시오. 내가 일러준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많이 당신한테 찾아올 줄 안다. 그러나 나는 꼭 한번 찾아가라. 이랬더니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왔습니다. 안 왔죠. 왔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왔으면 이제 찍었죠. 그래갖고 이제 모든 걸 잡아주려고 했던 거죠. 아쉽습니다. 이제 뭐 인연이 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니까 이런데 너무 이렇게 못하니까 인연이 안 된 걸로 알고 이제 세상을 새로 또 만들어야죠. 최태민 이제 최면사라고 이제 최면사 정도 한가리는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뭐 무당이라고도 표현하고 별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체면에 뭐 최면도 그러니까 하죠. 그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조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닌데 그때 기운 살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핀 거죠. 살폈더니 신앙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왜 그 초대에 이게 대장들이 있었습니다.
소대 대당들이 있었는데 그 파의 한 사람이고 그 파의 한 사람은 그 파들이 쪼개질 때가 있었던 거죠. 이 쪼개질 때 나온 파의 한 사람인데 이 양반들이 어려울 때, 박 대통령이 어려울 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어려울 때, 이럴 때 이걸 잘 파고들어서 인연이 돼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보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가 관계가 있었던 이것 때문에 원래 이 양반들이 어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걸 못 끊고 계속 오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 일을 할 때는 그걸 배제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을 할 때는 이때는 뇌를 큰 각오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끌고 간 거죠 이게 줄을.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는 벌써 예언대가 있었고 그래서 12년도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년도에 너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해준 사람은 많다 하는 이 사람들을 싹 정리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을 한다면 새로운 우리의 군사들을 얻고 새로운 이 스승을 못 얻는다면 당신은 대통령을 하지만 엄청나게 어렵게 될 것이고 대통령 하더라도 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련을 겪어서 누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아주 백성들이 지탄을 받고 당신은 무조건 하야뿐이 아니고 하야보다 더 고통스럽게 당신은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소리를 그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대담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가는데요. 뭐 지금까지 이제 하신 말씀 외에 우리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우리 TV서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귀감이 될 수 있는 꼭 전하고 싶은 뭐 한 말씀,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뭐 따로 안 먹는데 전화권은 없고 전화권은 뭘 하겠나마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시 희망을 한번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우리 국민들 힘 없지 않습니다. 우리 힘이 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모를 뿐이지. 이제는 이 사회 우리 지식인들 조직이 생겼다라는 것은 조직에 전부 다 그 각자의 자기 자질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하는 데는 안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아닌 사회에 나와고 있는 이 사회인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만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상은 변합니다. 조직은 아닌 이 사회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엘리트고 아주 뭔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직 안에 못 있고 밖에 나와가 있는 거거든. 누구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조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이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주 재밌고 즐거우면 몸이 안 아프고 하는 일이 잘 돼. 근데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막 무력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병도 찾아오고 탁한 기운도 오고 탁한 귀신도 들어오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소통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일을 시작을 해야 되죠. 서로가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되는 세상. 홍익인간들이 대화가 돼야만 되는 거지. 너희들이 대화가 단절되는 한 절대 너희 힘을 못 쏜다. 근데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대화만 되면 소통만 일어나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빛납니다. 요런 세상 이제 만들어야지. 그럼 이제 1분 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표결체에 들어갑니다. 1분 후에. 제가 사실은 좀 더 장시간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3시가 되면은 이 국가의 장래가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또 우리 선생님 좋은 말씀은 앞으로 수시로 제가 또 여기서 인터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광역 단위로 순회하면서 그쪽 지역의 그 언론인들 초청해서 한 번씩 또 이렇게 토론에 대담하고 이렇게 아꼈다가 조금씩 써먹겠습니다. TV 서울 특별 대담에 초청에 응해주신 우리 진정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시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